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능 특강 9강 개념 해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수능 특강 찍는 것 같아요. 다른 수업 준비 때문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9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이랑 10강은 내용이 짧으니까 금방금방 할 수가 있죠. 자, 9강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개념에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계 행성계를 탐사할 때 이런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할 때 어떤 특성이 있을 때 더 좋은가 이런 거 문제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 확인하기 쉽다. 자, 질량이 클수록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공정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에 가까운 경우에는 어렵다. 자, 수직이면 불가능하지만 나란하지 않다고 불가능하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나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사져도 괜찮은데 수직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식현상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려지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나란할 때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얘도 완전히 나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 상황에서 그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지만 나란하지 않으면 식현상 안 일어난다, 이 얘기는 틀렸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직이 아니면 괜찮다. 식현상은 수직이 아니어도 어느 각도 이상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플러랑 식이랑 약간 다릅니다. 도플러는 많이 기울어져도 상관없는데 식현상은 많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살짝 기울어진 건 괜찮다. 아시겠죠? 그 다음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거 재밌는 문제죠. 미세중력 렌즈. 얘는 알아둬야 되는 게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이런 표현들 알아둡시다. 선지 하나하나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주기적인 관측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도플러랑 식 현상은 한번 지나가도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니까요. 자, 이런 탐구자료 살펴보기, 이런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직접 관측법이 있는데, 자, 직접 관측하는 방법 이거 한번 보세요. 행성의 밝기가 중심별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중심별을 가리고 촬영해야 된다. 행성을 촬영할 때 주로 적외선 영역, 이거 알아두세요. 적외선 영역. 다음 지구에서 외계행성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연한 얘기고요. 행성의 대기 성분도 분광 관측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쭈루루룩 내려가시고, 지금까지는 목성과 같은 큰 거 찾았는데 최근에는 지구형 행성을 중심으로 탐사하고 있다. 이런 특정한 외계 행성들의 특징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질량이 크니까 시선속도. 다음 식현상은 반지름이, 지금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다.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아야 식현상이 여러 번 일어나고, 이게 우연에 의해서 식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정말 행성과 항성의 공전에 의해서 식현상이 일어난 것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은 거고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큰 행성들을 많이 찾았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외계행성계 탐사 결과, 이런 거는 근데 보통은 자료를 이용해서 줄 겁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탐구 결과와 분석 포인트 나와 있는 거 꼭 읽어보시고 내용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지구형 행성 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알아둡시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식현상을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냐? 행성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는 행성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행성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라고 기억 혹은 니은 선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식현상을 이용하면 행성의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행성의 질량도 알고 반지름 알아요. 반지름 알면 부피 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부피랑 질량을 알면 행성의 밀도를 알 수 있죠. 이 알아낸 밀도로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지에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행성의 반지름을 알아내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이 공식은 뭐냐면 그냥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공식 쓴 겁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보일까요? 오른쪽 좀 잘려 보이죠? 여기 안에서 쓰겠습니다. 보세요. 행성이 지금 1번이 뭐냐면 별이랑 딱 접촉했을 때고 2번이 완전히 가렸을 때, 즉 그 식현상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때를 T1, 이때를 T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1부터 T2까지 별의 밝기가 감소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그동안 이 행성은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겁니다. 행성이 하나도 안 닿아 있다가 이렇게 딱 접촉해 있다가 완전히 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거리는 반지름의 2배, 지름이니까 2r이 되는 거고요. 속력은 행성의 공전속도 v 쓰고 시간은 t2에서 t1까지 이걸 쓰는 겁니다. 2r은 v 곱하기 t2-t1, 즉 r은 v 곱하기 t2-t1을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값을 주고 구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외계 생명체, 생명 가능지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 열심히 이렇게 써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심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지대가 나와 있는데, 자,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어지고 멀어지고 작아지면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이건 아실 거예요. 자, 이거 알아둡시다. 태양 진화에 따른 태양계 생명 가능지대 변화. 태양이 진화하면서 태양의 광도는 커집니다.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명 가능지대에 있지만 미래에는 벗어난다. 어떻게 벗어나냐?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진다라는 거는 이 안쪽은 더워진다라는 거고 물이 증발할 것이다. 즉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선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체냐 고체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 해석해서 고체가 아니라 기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이건 이제 별의 특성 단원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HR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미처 진화할 시간이 갖춰지지 못하고 별이 죽어버리죠. 별이 주기활성을 벗어나죠. 이러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별의 질량이 아주 작을 때는 그렇게 별의 진화가 빠른 건 아니지만 별이 작아지게 되면 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이 그 별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행성이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면서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진다. 즉 한 면만 태양이 비추게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말을 했는데 요 그림에 있죠. 요 그림 질량이 크면 왜 안 되는지, 질량이 작으면 안 되는 건 지금 여기 써있죠. 지금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행성의 동주기 자전, 이래서 안 된다. 다시 옆 페이지로 볼게요. 행성의 조건, 자기장이 필요하고 대기도 있고 온도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수명과 생명 가능지대 읽어보면 됩니다. 이런 거. 다음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 탐사 이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만 볼게요. 딱 알아두는 거 볼게요. 자, 세티 외계 생명체 찾으려는 거고요. 전파망원경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이죠? 큐리오시티 화성 넘어가고요. 우주망원경. 자, 우주망원경은 뭘 알아두면 좋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봅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다른 걸 다 알려면 뭐 언제까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집중해 주시고, 그 외계 생명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 별의 질량에 관련한 거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였죠? 여기 요 파트 뭘로 질량 알고 뭘로 반지름 알고 그래서 총 밀도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